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동안 오중충했었는데 날씨가 맑으니 제 피부도 맑아졌어요. 뽀송뽀송. 뭐야 그게? 피부에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20대 중반에 좀 일찍 한 편이에요. 5살 아들 한 명 있습니다. 결혼 후 깨소금 같은 신혼을 즐기다가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공주 대접받고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감격하고 부모 됐다는 생각에 앞으로 서로 더 잘하자고 다짐했죠. 근데 육아는 현실이고 거의 헬입니다. 남편은 나 힘들다. 못하겠다. 라며 저한테 다 맡겼고 어차피 남편이 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옆에 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살이 그다지 찌지 않았는데요. 출산 후 남산만 하던 배에서 애가 나오니까 살이 엄청 처졌더라고요. 너무 흉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제가 뱃살이 처져서 셀룰라이트 생긴 그 이후로 남편이 보고 놀라했습니다. 그 뒤로 잠자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30대 성욕 팔팔한 남자가 잠자리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넘게 제 몸을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저는 남편이 1년이나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누군가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던 이상한 곳이던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직장 여자랑 바람났더라고요. 저는 막 화를 냈는데 완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건 싫어. 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혼은 싫었어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낳은 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 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외박도 종종 했어요. 외박한 날 제가 뭐라 하면 나는 못 헤어져. 그냥 이혼하거나 너도 다른 남자 만나. 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체념을 했습니다. 생활비나 꼬박꼬박 받아서 그래 생활비 주면 됐지 합리화하면서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외박하든 말든 신경 안 썼고요. 남편 처음엔 눈치 보더니 적응했는지 신나게 외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TV 보는데 연예인이 요리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맛있게 보여서 나중에 해먹어보려고 컴퓨터로 레시피 찾아서 즐겨찾기 하고 즐겨찾기 됐는지 확인하려고 눌렀는데 여자 이름이 있길래 눌렀더니 불륜 중인 여자 페북이었어요. 근데 프사에 떡하니 남편이랑 찍은 걸로 돼 있어서 그때 진짜 빡쳤었네요. 그날 그걸로 진짜 화냈었는데 요즘 가만히 있더니 왜 또 그러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던지 너도 다른 남자 만나던지 해. 라며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빡이 쳐서 나도 딴 남자 만나고 만다 다짐하고 처진 살 웨이트 꾸준히 해주면 나아진다고 인터넷에 있길래 뱃살 중심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출산 후에 편한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했었어요. 아니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자기관리까지 잘하시는 엄마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뷰티 유튜버 검색해보고 화장도 따라해보고 옷도 처녀적 입던 예쁘지만 불편한 옷으로 입고 머리도 단발 웨이브로 바꾸고 애쉬 퍼플인가? 그걸로 염색도 하고요.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애도 엄마 예쁘다고 좋아하고 하니까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못 만났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 중에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제 얘기 털어놓으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텄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직장을 관뒀었는데요. 이제 와서 취직하긴 어렵다고 생각했고 알바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일하게 됐어요. 그때쯤 남편이 하도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대화 단절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랑 방을 옮겨버려서 집에 온 소리만 들었지 서로 모습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궁금하지 않았으니 지 할 것만 하고 나갔겠죠. 카톡으로 나 알바할 거라고 통보했고 남편은 그래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애 데려다주고 전 알바하고 애 데리러 가고 주말엔 친정에 맡기고 사랑 싹튼 친구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도 말없이 외박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외박하고 대놓고 만나면서 저보고 딴 놈 만나라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 봐주지도 않는데 양육비 준다고 해도 제가 너무 손해죠. 그렇다고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고 300쯤 됩니다 월급. 뭐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저희 집 사정이 이렇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 외박한 날 남편이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카톡 오더라고요. 어디서 뭐하느라 집에 밤새 안 오냐? 나 남자랑 있으니까 카톡하지 마라. 너도 말없이 외박하는데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남자 만나라 했으니까 불만 없지? 라고 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부부인데도 서로 얼마나 단절되고 안 보고 살았는지 염색한 지가 언젠데 저보고 염색했네? 라고 말하는데 짜증이 솟구쳐서 어라고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슬금슬금 말 걸더니 질투하고 화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 색깔 이쁜데 뭔 색이야? 나도 할까? 오, 이쁘다. 그러면서 나도 그만 만날 테니까 너도 그만 만나. 라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 때문에 이혼 안 한 건데 애도 나 몰라라 하고 너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 이혼하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었냐? 이혼하자고. 남자 생겼다고 갑질한다. 똑같이 바람 펴놓고 너 뭐 떳떳한 줄 아냐? 이혼 못해? 라길래 그럼 너도 여태 한 것처럼 딴 여자 만나 라고 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부들거리네요. 이제 제 기분을 알려나요? 저도 똑같다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호구같이 당하느니 욕먹어도 되갚아줄 겁니다. 댓글입니다. 여자 삶은 없냐? 남자는 개판으로 해도 되고 여자는 항상 피해자고 희생해야 해? 뭐가 여자가 나쁘다고 댓글들 진짜 웃기네. 아이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되지. 그깟 애 아빠가 아빠 노릇은 제대로 했겠냐? 남자들 심리가 참 웃김. 결국 여자한테 질리고 흥미 떨어졌고 욕구도 안 생기고 애엄마 취급밖에 안 들고 그래서 딴 여자한테 갔으면서 막상 여자가 딴 놈이랑 바람나면 왜 이렇게 부들대? 예전에 맞바람 핀다는 글 다른 거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 욕 엄청 먹었는데 남편이 먼저 바람 폈고 여자가 20대 후반 젊은 나이라 이혼 모임 같은 거 나가면서 정보 얻으려고 하다가 돌싱인 커피숍 남자 사장이랑 사랑하게 됐다는 글이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끼리끼리라고 애만 불쌍하다는데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더라. 왜 애가 불쌍해? 여자는 애 생각해서라도 맞바람 말고 이혼해서 혼자 어렵게 애 키우거나 참고 키워야 되나? 바람핀 남자나 여자는 이미 아이를 내팽개친 엄마 아빠야. 근데 뭔 애가 불쌍해. 애는 애초에 불쌍했어. 난 이 마음도 또 너무 잘 안다. 쓰레기 같은 내 전남편이 나한테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줄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바람이었거든. 조용히 증거 모으는 동안 내 무너진 마음 붙잡아 두었던 남사친한테 흔들리면서 도장 찍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마음 다잡다가도 저 인간도 이미 바람 피고 다니는데 나라고 왜 못하나 싶고 그래도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면 불리해질까 싶어 잘 참았긴 했지. 서류 정리되자마자 남사친이 고백해주고 둘이 맘 놓고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먼저 바람 펴서 나한테 위자료로 돈도 주고 이런 행복도 느끼게 해준 전남편한테 고맙기까지 하더라. 전남편이랑 이혼 진행 중에 상간녀 소송도 같이 했는데 상간녀가 전남편 회사 동료였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여자였고 전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는데 만나는 중간에 전남편 놈이 나랑 이혼했다고 뻥쳤었다고 하대.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개빡쳐서 전남편 놈하고도 싸우다 헤어지고 상간녀가 합의하자고 해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1,000만 원 받았지. 변호사 말이 상간녀 소송하면 아무리 잘 받아도 3,000만 원인데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평균 1,500 정도 받는데요. 근데 저는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 해결해버리려고 합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깎아줘서 받았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여자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시집에서 구박하면 당하고 살지만 않으셨음 합니다. 제 남편도 마마보이 중 마마보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에 얹어놓은 애기 마냥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살고 아들도 그렇게 휘둘렸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기세등등한 분들이라 남편은 저 만나기 전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쩜 그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곧 죽을 사람같이 하고 30년 넘게 살았던지 남편은 자기 엄마는 몸 약하고 좀 예민한 사람, 가여운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저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시어머니가 특히 저한테 집착했고 처음에는 오지게 구박하더니 외모, 직장, 집안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평탄은 된다는 정도로만 해둘게요. 오히려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안부 연락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연락 자주 하고 카톡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생신, 연휴, 기념일 선물도. 이런 분들 공통적인 게 여자를 누구를 데려와도 다 자기 아들이 훨씬 아깝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 연예인들 집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건 시어머니들 소리 지르거나 이중인격자같이 대할 때 꼭 남친, 남편 곁에 없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톡에 여우 같은 시어머니 얘기 올라왔던데 아마 지 아들한테는 연약한 엄마로 남고 싶은가 봐요. 이중성 쩔어요. 저는 어느 날 데이트하다 10시 넘게 당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대뜸
우리 방구 옆에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상냥하게 묻던데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눈치보다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 바뀌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는 며느리 토리를 몰라? 예의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며 20분 넘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프긴 개뿔. 나한테 욕할 때는 언제나 우렁차기만 한지 결혼도 전에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표정이 바뀌니까 당시 남친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데 소리가 다 안 들리니 상황 파악 안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10분 고성 지나고 나서는 스피커폰으로 최대 볼륨 해놓고 남친과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친한테 나는 이런 막 나가는 시모를 볼 자신이 없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말했고 남친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정말 싹싹 빌더군요. 그 일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잡음에 시어머니 폐악질 넘치고 넘쳤지만 아들이 시모 실체를 알게 된 후부터는 안 지고 넘어갔어요. 몇 번이고 이 남자가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지금 저는 시부모랑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 남자랑 바보같이 결혼했냐. 결국 자기 부모 불쌍해서 돌아간다는 댓글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도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 문제를 개선해 가길 절실하게 바랬어요. 남편도 잘할 때 많이 혼나고 정신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시달렸거든요. 저는 이중성 넘치는 시어머니 가진 분들은 녹음하고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그 욕과 고성을 꼭 듣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개선 의향이 없으면 남친이나 남편과도 헤어질 각오로 싸우시고요. 이게 안 듣는 남자분들도 물론 많을 테지만 그래도 며느리 아내분들이 그냥 꾹 참으면서만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시어머니 이중성에 관한 얘기를 그냥 저를 통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부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시부모님들의 우리 집안이나 나에 대해 나쁜 말 전하고는 그게 나쁜 말인지 인지도 못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이 너무 비쩍 말라 볼품없어서 우환이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라고 방구 같은 말을 웃으면서 전하더군요. 이게 마마보이들의 정신외로에서는 아 우리 엄마가 여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얘가 예쁜 짓 하니 이제 예뻐 보인다네? 신난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더군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집에서도 오빠 첫인상이 너무 살찌고 사람 물러 터져 보여서 어벙벙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할 일 제대로 하고 밥 벌어 먹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지어내서 아주 부풀려서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남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장인 장모님이 그러셨어? 나 살쪘다고? 나 태도도 별로고? 하면서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색하고 말했어요. 오빠도 우리 집에서 오빠 외모나 태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사람 일은 항상 상대방이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야. 앞으로 시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오빠가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맞받아치고 나니 잘못했다고 빌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 고치지는 못했고 여러 번 반복학습 훈련시키듯 가르쳤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어요. 전문 카운셀러랑도 만나서 얘기하고 결국 저희는 그냥 외국 나와 정착하고 살기로 맘먹었고요. 감사하게도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제 편 들어주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줘서 남편도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외국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 너희 어머니가 내 현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소리를 지르고 뭘 하기를 강요한다면 어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정색하면서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 사람들 간에도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시부모님으로 인한 고부 갈등은 용납할 수 없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며느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이런 문제로 거의 안 싸운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바뀔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문화상 며느리 아내들은 시집에 복종하고 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니 참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시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쁘고 개선 불가능한 남자들도 많겠지만 제 남편같이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리고 남편도 아들로서의 도리와 복종을 강요받아서 길들여진 분들요. 그리고 남자들도 시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구박하는 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분과 시집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남편이랑 저도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과 헤어짐 얘기도 많았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잡고 그땐 우리가 참 어리고 철없었지 하고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아, 가르치고 교육해가며 데리고 사신다니 보살이신 듯. 저라면 정 떨어져서 그만할 것 같은데. 글 쓴 분 남편 같은 남편은 개조가 가능한 남편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효자, 마마보이라도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글 쓴 분 같은 분 만나면 개조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효자, 마마보이는 개조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게 수십 년 걸쳐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결혼 1, 2년 만에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비난하는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네 심사가 꼬인 걸 왜 우리 아빠 탓해? 너 제정신이야? 라며 길길이 날뛰는 게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결혼했고 만 1년부터 별거 시작해 이혼 소송한 지도 벌써 1년 됐네요. 심지어 제가 피고예요. 자기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누구 맘대로 합의 이혼해주냐며 소송 걸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 주변도 보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자기 변호사 말도 가사 조사관 말도 안 들어요. 결혼 전에 효자인 거 알려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억울해요.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신다. 본인은 외국 여자라도 데려올 판국이다. 절대 간섭 안 하신다. 지금 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바람을 피우면 욕이라도 할 텐데 효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효자 아들 근처엔 그렇게 불쌍한 시부모가 계세요. 현실에서 제일 불쌍한 건 며느리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요.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도 시부모님이랑 통화할 땐 꼭 신랑이 옆에 있을 때예요. 한번 아침에 혼자 출근할 때 전화 받았다가 정말 아침부터 기분 잡쳤던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신랑에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시전하더구만요. 그 다음부턴 시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회사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받고 신랑이랑 같이 퇴근하고 전화드려요. 낮엔 바빴다고 하면서. 한번 신랑 옆에서 그렇게 통화하다가 신랑이 전화 뺏어서 난리친 이후부턴 통화 문제로 신랑과 얼굴 붉힐 일도 없었네요. 신랑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나한텐 좋은 엄마일지라도 자기한텐 상처 주는 말하는 나쁜 장모님일 수 있다고 그 차이를 인정하자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3년 차고요. 형님네는 결혼 5년 차예요. 시댁가족은 아들 둘에 어머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네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제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내요. 올해는 형님네, 내년엔 저희 집 이렇게요. 어머님이 제사 계속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억울하다고 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형님네 차례였고 저는 반차를 내서 오후에 형님 집에 갔고 형님은 두돌된 아이가 있어서 현재 전업주부예요. 오후에 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만들고 다 만들었을 쯤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좀 한가해지니까 주변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부엌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요 라고 하니까 아이가 있어서 버려야지 했는데 못 가서 쌓였어. 동서가 좀 버리고 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알겠다 하고 카드키나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비번이나 지 카드키 찍어야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려요. 그랬더니 동서, 그냥 동선에 비번 치고 버리면 되잖아. 쪼잔하게 카드키를 달라 해. 이러길래 저희 집 비번 치려면 저희 동까지 가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냥 형님 집 앞에 있는 통에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서 버려야 돼요? 라고 했더니 동서, 그냥 좋게 음식물 쓰레기 돈 내기 싫다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동선에 버리면 동선의 키로수 올라가서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 왜 모른 척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어이가 없네. 좋게 말씀하시면 될 걸 기분 나쁘게 말한 건 형님이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잣말로 눈치 없는 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었나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들어놓고 뭘 물어봐.
어이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식탁에 놔두고 아기 낳은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나. 짠해서 도와줄랬더니 이래서 개념 없는 사람하고는 상정하는 거 아니랬어. 하고 나와버렸어요. 조금 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어딨냐? 방구랑 방석이 싸우는데 빨리 와서 말려. 그냥 너가 사과해라. 왜 제가 사과해야 돼요? 눈치 없는 년 소리 듣고 왜 제가 사과해야 돼요? 애 낳아서 힘든데 너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해라. 라네요. 시어머니 문자 계속 오는데 문자 씻고 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절대 사과하지 마. 내가 다 엎어놨어. 라고 하는데 좀 전에 형님, 아니 그 여자한테 톡이 왔는데 윗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내로 사과 안 하면 안 보고 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던가요? 하나 보내고 차단 걸었어요. 제가 유도리 있게 넘어갔어야 했나요? 시어머니는 분란만 들었다고 난린데 정말 짜증나네요.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후기를 쓰면서 소름 돋는 게 여기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글의 주인공한테 연락이 왔네요. 차단한 거 알았는지 문자로 왔는데 좋니? 사람 엿먹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답장해라. 방구 같은 거 사. 글 안 지우면 이거 가족들한테 다 보여준다. 답장 안 하니까 저렇게 30분 간격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엿먹여서 기분 너무 좋고 글 보여주던가 말던가 상관없다 라고 보냈더니 전화 불락이 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자가 다시 왔는데 내가 왜 제사를 가져가야 돼? 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왜 내가 가져가냐고? 라면서 난리 부르스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윗사람이 떡하니 있는데 아랫사람이 제사를 왜 가져가냐? 나는 죽어도 못 가져가.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네가 가져가게 할 거야. 라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고 끊으려는데 약이 올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인성이 그따구니까 너한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울컥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심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 무서운데 저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친정 둘 다 저희가 아기가 간절하다는 걸 아세요. 멘붕 와서 핸드폰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 해서 보여줬더니 진짜 있는 역 없는 역 다 하면서 내일 이거 형하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이거 보고도 그 여자 편 들면 그날 이후로 시댁은 없는 거다. 친정부모님만 보고 살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가져가서 그 여자 번호 자체를 차단시켰어요.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내일 남편 갔다 오고 나면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 결정 나겠죠. 궁금해하시면 남편 오면 후기 다시 남겨드릴게요.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출근하고 조금 여유가 생겨 바로 남겨요. 오전에 남편이랑 형님 집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안 내려가셔서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남편이 출근해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거야. 어제 형수랑 와이프랑 문자 주고받은 거 봤어. 형수 제정신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어제도 시비 건 거 형수 쪽이면서 무슨 생각으로 막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형님이 동서가 반말하길래 욱해서 그런 거지. 내 말뜻은 마음을 좋게 가져야 아기가 온다는 말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될 수 있냐면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버님과 어머님한테.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집사람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어제 그냥 반장난식으로 말한 거야. 근데 동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지기 싫었어. 그리고 손윗사람이 말하는데 눈치껏 가서 버리고 오면 되지 카드키 달라 하길래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달라 하나 해서 좀 화가 났어. 그리고 자꾸 말대답하니까 짜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한 말이 나와버렸어. 근데 제사 지내야 하는데 박차고 나간 동서도 잘한 건 없어. 그렇다고 나도 잘한 건 아니지만 서로 잘못했을 땐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동서가 사과하면 받아줄랬는데 인터넷에 글 쓰고 나 욕먹이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런 문자를 하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와이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원인 제공은 형수고 장난은 듣는 사람도 장난으로 느껴야 장난인 거야. 그리고 사과는 와이프가 아니라 형수가 먼저 하셔야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제사 때 오지 않을 거야. 물론 제사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하고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남편 이야기할 때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말씀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 차 타고 출근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글 내리라고 우리가 흠잡힐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길래 형님이 사과하면 그때 내리겠다 했는데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장 내리기엔 형님이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오늘 지나면 글 내리려고 해요.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자기 일처럼 환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경솔하게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위로도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받아서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글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놓을게요. 내리면 형님만 좋은 일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사과해도 글 내리지 않을 거고요. 만약 이거 보고 있다면 이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이젠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조언 감사드려요. 댓글입니다. 형님 사고방식 진짜 신기하네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 키달라 하면 당연히 형님 집 쓰레기니까 가까운 형님네 동에 버리는 게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지 음식물 쓰레기 무게 형님한테 일부러 얹으려고 키달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창의적이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할까 너무 신기하네요. 동서인 글쓴이가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이 다 본인처럼 꾸질한 줄 아는 건가?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갖다 붙여서 사람 이상하게 몰아놓고 왜 피해자 코스프레의 변명질이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주버님인가도 교통정리 진짜 못하네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내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해야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좀 배워야겠네요. 잘 됐네요. 형님이란 여자 마음 씀씀이와 말 한마디로 본인 발등에 도끼 찍은 거니까요. 내년 제사 님은 안 가져오면 되는 거고 시모는 어른으로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작은 아들 내외 얼굴 못 보게 됐으니 님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안 보고 사는 게 좋죠. 앞으로 형님이 제사 지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은 해서 다행이네요. 저런 여자도 아기가 찾아오는데 순이도 곧 올 거예요. 남편까지 동서한테 사과하라, 제사 가져오자 이랬으면 바로 이혼이었겠죠.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과를 해도 연 끊으세요. 제정신이 아니네. 이제 더 교묘하게 순이 괴롭힐 겁니다. 만약 대면하는 경우가 생기면 항상 녹음기 켜놓으세요. 저런 여자 감싸는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도 다 제정신 아니네요. 순이는 연 끊고 쳐다도 보지 말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왕래하려면 님 남편만 해야 하고요. 이런 걸 중재 못하는 시부모는 어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는 건 뭐 같은 경우죠. 무조건 형님 쪽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순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순이 형님이므로 집안 어른들이 형님을 나무라고 크게 혼내야 하는 게 맞고 순이와 그 여자를 안 마주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못하면 순이네 시부모는 허수아비고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사과한다 해도 용서를 해주는 건 전적으로 순이 맘입니다. 사과했으니 잘 지내라 이러면서 주변에서 몰아가선 안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바뀌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은 저런 거 아껴봐야 절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생각하는 마인드가 절약이 아니라 그냥 거지라서요. 손윗사람 행세하고 싶으면 제사든 뭐든 맏며느리 장남 의무나 톡톡히 지고 손윗 행세를 하던가 똑같은 자식이라며 제사 의무 나눠놓고 지 좋을 때만 윗사람이냐? 저런 여자가 꼭 유산 받을 때 장남이라며 빽빽대지. 첫 번째, 결국 자존심 때문에 형님이란 여자는 사과를 안 한다. 두 번째, 쓴이 부부는 자연스레 제사 참석 안 한다. 곧 추석인데. 세 번째, 쓴이네 부부 없이 명절을 어머님이랑 보내겠지? 네 번째, 개고생하고 힘들다고 짜증내다 아주버님이랑 한바탕 하고 네가 자초한 일을 왜 짜증내고 난리냐? 등등. 다섯 번째, 휑한 집안 분위기 보고 어머님이 한 소리하고 또 2차전 할 것이고 지가 잘못했으면 숙이고 잘못했다 해야지. 에휴, 지 무덤 지가 10개는 넘게 파네. 형님이란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이 낳고 나면 이 세상 생명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알만도 한데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는 입에 함부로 올리면 다 자기 자식한테 돌아오는 거야. 본인이 입에 필터도 없고 내도 없이 내뱉는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입을 닫고 살길 바래. 본인 아이 앞날을 위해서 무건수행한다 생각하고 살길 바란다. 인성이 너 같은 여자도 애를 갖는데 나라고 뭐 같겠냐? 이참에 연 끊고 제사도 알아서 해라. 그러고 편히 살아요. 사과해도 어차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도 아닐 테고 제사 혼자 하기 싫어서 하는 억지 사과일걸요? 손윗사람이라면서 수준이. 눈치 없게 난 모르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댁 없는 셈 치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맞바람 피는 부부 사연이네요.
맞바람이라. 결혼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따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남자 쪽에서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연예인들 보면 스크린 부부들 많잖아요. 엥? 스크린 부부가 뭐야? 쇼윈도 부부. 아, 쇼윈도 부부. 스크린 부부랑 비스무리하네. 암튼 쇼윈도 부부들 많잖아요. 아마 우리 주위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깔끔하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뭐 자녀 문제라던가 집안 사정 뭐 이것저것 때문에 못 끝내게 될 경우도 많겠네요. 아무튼 결혼은 참 머리 아픈 거네요. 두 번째 사연은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인데요. 남편이 한 말 중에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이 너무 비쩍 말라 볼품없어서 우환이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남자가 조금 이상해요. 저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상할지 모르나 봐요. 뭐 남편분 많이 개선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세 번째 사연은 형님 좀 그렇죠. 자기네 집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건데 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아파트를 안 살아서 몰랐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잠겨 있어요. 처음 알았네.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좋은 아파트인가 보네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 선호하시죠? 저는 이상하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집 앞에 물이 흐르고 시골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디 괜찮은 곳 없나요? 그리고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 영상이 보통 30분인데 하루 24시간 중 30분 이상을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은 금이고 다른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보잘것없는 제 영상을 항상 봐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턱 쏴. 왜 말이 없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눈 뜨자마자 편집해? 눈 뜨자마자 썰닥 보는 사람도 있을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